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윤석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우리 황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또 맞수 동맹, 맞수 혈전 새로운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말이죠. 지금 보니까 호학제가 상당히 충돌돼 가지고 좀 혼선을 좀 빚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저 시대 아닙니까?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 자, 그럼 시장이 팍팍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자금 들어오면 팍 떠야 되는데 뭐 사실 지난 주말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또 뚝 떨어지면서 예전의 저점을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FOMC가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악재권으로 작용이 되면서 호악재가 좀 충돌돼서 조정이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명한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시장 맥락은 좀 괜찮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오늘 황 전문가님 오늘 새롭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뭐 조금은 이제 생소하시죠? 생소한데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네. 뭐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하여튼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황 전문가님 모시고 또 새로운 시각 한번 또 경청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해볼 것인지 주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라운드 1. 중국의 신창타이, 한국의 산업별 기상도는 어떨 것인가?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황 전문가님, 신창타이 하면은 굉장히 또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신창타이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고 어떻게 보면 또 재탕 삼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사실 뭐 보고서도 여러 개 나왔고 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거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인민 대회를 계기로 확실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 산업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뭐 이런 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중국 양회가 폐막이 됐는데 주요 내용이 그럼 과연 무엇이 되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순서를 전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양회가 폐막되면서 신창타이가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자, 이 신창타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좀 설명할 게 뭐 없겠는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 한경경제용어사전에서 한번 발췌한 게 있어요. 그림 1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림 1번을 보면은 이 신창타이란 말이 한자어지만 이제 새로운 상태란 뜻이죠. 새로운 상태를 뜻하는 조어인데 이게 지금 뭐 금방 나온 게 아니고 그림 1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지난 작년에 5월 달에 이미 시진핑 경제주석이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있었죠. 노멀이 뭡니까? 표준 아닙니까? 기준.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말씀할 수 있는 게 이제 뉴 노멀이라는 개념이고요. 말하자면 이제 신창타이는 뉴 노멀의 중국판이다. 그렇죠? 미국판 뉴 노멀이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는 것이 중국판 뉴 노멀이다.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급속도 성장을 하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중속 정도로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정을 추구하면서 질적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조 변화도 추구하고 그리고 성장 동력 전환도 하고 불확실성 증대건과 관련한 그런 건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신창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단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개념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그림을 좀 보면은요. 그러면 신창타이, 뉴 노멀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같은 말. 그럼 중국 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가는데 특징이 뭐냐? 사실은 이거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전인민대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뭐예요? 중고속 성장, 그리고 경제구조 고도화, 창조경제 활성화, 그죠? 네,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위기. 요건은 왜 나왔냐면요. 조금은 이제 잘라내겠다는 거죠.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부실한 데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될 수 있고 지방 정부가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들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겠고 GDP 같은 경우도 보세요. GDP 같은 경우도 한 7% 안팎의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뭐가 나왔어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에 리커창 총리 얘기가 또 나오면서 상극되는 얘기가 자꾸 엇갈리고 있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성장은 어느 정도 또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중속 성장의 지금 현재 신창타이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젠더라고 그러죠. 핵심. 이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어젠더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 그리고 민생 개선권입니다. 지금 뭐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키가 될 수 있는 건이 바로 뭡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개혁 심화라든가 소강사회라든가 의법 치안이라든가 이런 건의 네 가지 4대 전면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신창타이를 이루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안정성장과 전면개혁과 민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되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추상적인 말 같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질적 성장을 안전하게 중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경제에 대한 기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전봉관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또 저하고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예. 네, 앞서서 전 전문가님께서 잘 정말 요약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덧붙인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창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어를 쓰고 그대로 읽으면 이제 신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너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신창타이라는 것까지 양해해서 들고 나오면서 경제개혁 속도를, 경제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에 이르렀느냐라는 걸 한번 그 이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은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에서 사실상 이제 7% 성장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사하는 측면으로 보면 6%대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는 걸 사실상 자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199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국의 GDP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14%에서 10%대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2014년도에 7.4% 되고 나고 2015년도에 7%로 다시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 고성장 시대의 사실상 마감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속 성장을 하면서 아울러 민생 또는 사회 개혁을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비교한 그런 그래프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기를 보시면 이제 진하게 표현된 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고 약간 연하게 나오는 게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났다가 2008년도 이전에는 GDP 성장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반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GDP 성장률을 추월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양회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크게 중국의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스모그라든지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개혁을 심화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사회보장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아까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4대 전면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오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상태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건 사실상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 사회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로 어떤 레토릭한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첫 시간인데 아주 편안하게 또 제가 짚지 못한 나머지 부분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황 전문가님께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GDP라든가 경제개발계획건이라든가 뭐 환경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보충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충을 해 주셨고요.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이제 뉴 노멀, 다시 말씀드리면 신창 타입, 네, 그걸 이제 선언을 지금 현재 한 상태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이제 신창 타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전략이 과연 어떤 게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인구 개혁건이 되겠죠. 이번에 나온 얘기가 인구 개혁,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농촌 개혁, 성장 개혁, 국유 기업 개혁,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인구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1가구 둘까지 자녀를 낳자는 거죠. 네, 둘까지 자녀를 낳자는 그런 건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번에 전인민 대회였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그 그림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 인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변해 왔고요. 산하 제한 정책의 변화 과정이 지금 현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3월 전인대에서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하는 그런 건의 아젠다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물론 반짝이었습니다만은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 메디앙스 그렇죠. 그리고 메일유업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일 천하로 물론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산하 정책 제한을 완화했다. 뭐 이런 건입니다. 이런 쪽을 해 보겠다는 거죠. 신창 타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구 정책의 변화를 가져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인구권과 관련해서 호구제도 변화를 하고 개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건국 초기부터 마오쩌둥 후진타오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까지 변천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구제를 왜 변화를 시키느냐?
새로운 사회 산업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호구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구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구 개혁을 바로 신창 타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 번째 그 성장 개혁권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장 개혁. 여기에는 연계 개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농촌 평균 소득하고 도시 농촌 소득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가 틀립니까? 점점 그 격차가 좁혀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좁혀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장 개혁입니다. 성장 개혁. 실크로드 잘 아시죠? 바로 이것이 성장 개혁에 포함된 겁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 7번을 보면 세 가지 프로젝트가 큰 게 있죠. 보세요. 그림 7번을 보면 징진지 프로젝트, 실크로드 프로젝트,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징진지 실크로드 창장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죠. 크게 봐서는 이런 프로젝트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테마 좀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종목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국하고 연관이 바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이런 성장기업권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국유 기업의 개혁입니다. 국유 기업도 방만하니까 민영 기업이 ROE가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죠? ROE가 훨씬 높죠. 이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 가지 방안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갖고 결국 신창 타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결국 신창 타일을 번성을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황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떤 각도로 또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 전문가님께서 지도까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갖고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요한 그 요점은 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이제 낮추면서 보면 이제 또 한편으로 중국이 이제 가장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거든요. 그러니까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 그 다음에 1억 명이 넘어가는 도시 빈곤층.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도 일찌감치 빈곤 퇴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민생 개혁의 로드맵으로 10가지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금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반부패라든지 국영기업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배구조 개혁이라든지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체계 또 뭐 제조업 육성이라든지 또 금리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실크로드 그러니까 소위 1대1로라는 그 개발 정책이고요. 또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를 잇는 장진지라고 하는 그 공동의 발전, 또 장강 경제벨트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역시 중국은 스모그라든지 황사와 같은 환경 보호가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양회 때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개입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도 밝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번에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차이점을 좀 보니까 황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환경 쪽, 네, 그쪽에 이제 많이 중점을 좀 두셔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측면 말씀을 이제 드린 게 좀 차이가 좀 있다. 저는 이제 그 신창 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쪽 측면에서 접근을 드렸고 황 전문가님은 직접적인 어떤 그 거기서 강조가 될 업종 그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각도가 거기서 조금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뭐 같은 의견이고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단계니까 이견은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이제 업종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창타의 수혜 업종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관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수혜 업종은요 중국 내에서 수혜 업종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혜 업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쪽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혜 업종 쪽이 그쪽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 기업 측면에서 보니까 뭐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네, 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단 우리가 그 관심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가방이라든가 또는 그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또는 그 메일유업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런 측면들의 종목들이 오늘 반짝했습니다만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났던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산 수혜 업종 중에서는 조금은 너무 단발성이고 메일유업 정도만 조금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포인트를 볼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항만 물류 업종들도 알게 모르게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탈소프트나 동방이나 KLX 같은 건데요. 그림 11번에 나와 있죠. 네, 그림 11번에. 지금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주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올랐다가 좀 둔화되고 윗골이 달고 동방 정도만 좀 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요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동방이 좀 모양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만은 여하튼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창타의 건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도 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도 좀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은 움직이다만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혜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철도 업종 정도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작은 종목은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가 많이 움직이죠. 뭐 그 외에도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뭐 동양강철 뭐 기타 자그마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리노스가 좀 그래도 대표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종목에서는 현대로템도 요즘 올라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인들도 알게 모르게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영원한 그 뷰티 업종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화장품, 그죠? 그리고 중국 과거 소비 업종, 건설 업체. 여기서 제가 환경 쪽은 미처 쓰질 못했네요. 환경 업종도 있겠고요. 이런 쪽을 저는 수혜 쪽으로 좀 봤습니다. 네. 황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가 저는 이제 수혜 업종으로 봤던 게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 이제 한자녀 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같은 유아용품 관련 업체, 저출산 관련 업체들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양회에서 강조했던 게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인민의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류와 연결된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그래서 한류와 콘텐츠 관련된 우리나라 업종은 지속해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보호 관련주들을 보시면 뭐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있겠고 전기차 관련주도 있겠지만 우선
크린 에너지 쪽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도 중장기 차원에서 보면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소비나 서비스 관련주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장품, 밥솥, 음식료,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역직구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것은 중국이 이번 양회를 통해서 2020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업종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미처 또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많이 보셨네요. 항공우주업종. 예. 생각해보니까 그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얘기가 되고 또 한류업종은 저는 이제 빠뜨렸습니다만은 SM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업종 쪽을 이제 짚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쪽은 아까도 이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 개념. 예, 좀 미처 제가 보지 못한 비하인드 종목들도 잘 끄집어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창타의 수혜 업종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그런 건들의 업종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거기서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피해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 업종. 피해 업종이 있을까? 저는 국내에서 이거 피해 업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중간재 수출하는 쪽에 그 화학주들이 피해 업종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물론 해봤습니다만은 뭐 그게 적극적인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소 간접적인 측면의 마이너스 요인은 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조업 있죠. 그런 쪽은 약간 있을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주 큰 피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중국 기업 측면에서만 좀 피해 업종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뭐 예를 든다면 서비스 업종 쪽을 지금 중국에서 자꾸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제조업종이 좀 간접적인 피해를 좀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소비 업종 쪽은 조금은 이제 찬밥 신세가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이번에 그 칼을 드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부실 금융업체들 이런 쪽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봤는데 황전문가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디 피해 업종 또 딴 데 있을까요? 네, 아니, 저는 사실상 뭐 이렇게 특별히 피해 업종을 찾기는 딱 이렇게 종목을 딱 집어서 어떤 기업들이 피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중국이 어차피 그 중저가 시장 어떤 상품이든지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산 하면 물론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덤핑하는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는 업종과 우리가 겨룰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철강, 조선, 화학과 관련된 일부 업종들 전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국과 비중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 그다음에 중저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품주들은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재 산업재 업종들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중국이 길게 봐서 정말 7% 성장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대중국의 전통적인 수출 업종이나 제조 업종은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하고 좀 견해가 비슷한 부분은 이제 소재 산업 쪽, 그렇죠? 소재 산업 쪽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산업, 뭐 중후장대형 산업 업종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정도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측면은 저하고 이제 견해가 많이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하여튼 세부적인 측면까지 많이 짚어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 업종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막연하게 피해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업종이 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신창타이 건이 이번에 나왔는데 신창타이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출산 수혜 업종 중에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 메디앙스 요런 쪽은요, 사실 과거에도 이 출산 수혜주로서 작년에도 많이 움직였고 재작년 여러 번 사실 많이 속된 말로 이제 울고 먹었다 그러죠. 그렇게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과거에도 그런 플러스 모멘텀이 나오고 그랬는데 또 그런 건으로 좀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좀 어폐가 있고 좀 단기적인 패턴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사실 아가방이나 그 보령 메디앙스 이런 쪽들은 중국에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느냐, 뭐 M&A 건이나 이런 건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좌우되는 것이지 신창타이 건으로 플러스 모멘텀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전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중소형 출산 수혜 종목들은 조금은 그 단기적인 매매가 좀 좋다. 그리고 출산 수혜주 중에서는 조금은 덩치가 큰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장기로 보더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만물류, 철도, 화장품 뭐 이런 쪽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큼지막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봐도 돼요. 화장품 업종 정도는 우리가 길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훨씬 위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길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철도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 큼지막한 로템 같은 경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리고 조금 중소형주 이런 쪽에서는 리노스 정도, 그 정도는 길게 볼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글쎄요, 좀 길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항만 물류 쪽에서는 이제 동방 이런 쪽을 저는 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 관점에서는 향후 이제 신창 타이건과 관련해서 중국과 뭔가 또 계약건이 터지는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쪽에 앞으로의 관심을 좀 쏟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저는 투자 전략을 조금은 좀 막연하지만 그래도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황전무관님은 어떠세요? 네, 업종과 종목을 아주 뭐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준비해온 그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자료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과 무역에서 대부분이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우리 수출을 능가하는 이제 적자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이 수출이고요, 빨간색이 수입인데 무역 수지 역조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해 놓은 거를 보면 중국도 이제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해서 디플레를 막는데 지금 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는 게 우선이다. 가계 부채나 인플레는 나중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도 역시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후강통은 상해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한 건데 이제 성강통, 이 선전과 또 홍콩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성강통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수혜주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실크로드, 우주 정책, 뭐 일자녀 완화 정책, 소비 진작 이런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인터넷 산업이나 핀테크라든지 사물 인터넷 같은 글로벌 성장주들을 역시 중국도 같이 성장하는 국가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류와 콘텐츠,
쪽에 그런 컨텐츠 산업들도 우리로서는 앞으로 계속 유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저보다는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극이 좀 되는데요. 자극이 좀 됩니다. 저도 좀 세밀하게 좀 조사 좀 해가지고 올 걸. 근데 이제 업종 쪽에 이제 전망이라든가 전략,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플하게 이제 했는데 황 전문가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조사를 해 오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신창 타이건과 관련한 일부 라운드 1 맞수 혈전, 혈전이라고까지는 좀 못하고요.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말씀을 서로 들었었고요. 자, 그 다음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